자, 최순실 세우겠다. 어디에? 법정에.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걸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공동 피고인인데 변론을 분리하면서 그 피고인을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범죄 사실들이 중첩되고 많이 겹칩니다. 예. 네. 같이 이제 대응하는 모양새였는데 아마 따로 가겠다 하는 것 같아요.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지 박 전 대통령을 몰랐다라고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같이 가기는 이제 너무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최순실이 언제나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배제하기 위해서 최순실을 먼저 증언대에서 해서 탄핵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아마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정유라를 지금 증인 신청했거든요. 네. 그 부분 말고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을 이렇게 증언대에 세우는 게 흔한 예,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같이 이제 둘 다 공동 정범이고 같은 공범인데 한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한쪽에서 인정한다 그러면 네. 한쪽을 증인으로 세우고 또 이쪽에서 마찬가지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이런 일이나 피고인이 같이 있다가 저런 식으로 증인석으로 또 걸어가서 네. 증언을 하는 거거든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최순실 측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서 예. 변론을 분리하고요. 그래서 세운다 그러면 와, 세계의 재판이 진짜 또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니까 네. 사실 거의 눈도 안 마주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증인석으로 아까 그래픽에서 보면 증인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얼굴을 맞이할 수도 있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잖아요. 물론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저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 만약 불리한 증언, 억울한 얘기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 위치 정도면 보입니다.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정면으로 보이고. 거의 뭐 정면 아니면 약간 옆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이고 실제로는 표정들이 드러납니다. 특히 증인 노태강 국장이라든지 그 증언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의 표정들이 많이 변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네. 최순실이 만약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뭐 신문을 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어떤 표정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표정 변화는 눈의 어떤 마주침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잖아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최순실 씨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평론가님? 글쎄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관점은 딱 하나라고 보는 것이, 일단 검찰 측에서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정도로 하나로 엮여 있다. 예. 네. 그 전제하에서만 이 기소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번 청와대에서 나올 때 얘기했듯이 단순히 나를 도왔던 사람이고 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경계를 좀 허무는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K미러 재단이나 이후에 정유라 말 문제는 나하고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던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각자의 재판에서 각자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여기서 어찌 보면 최순실이 만약에 마음을 바꾼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유죄를 입증한 데서는 검찰이 결정적인 어떤 스모킹건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과 최순실의 입장이 다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재판에서 이기려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련의 일을 다 했다라고 만약에 정언을 한다면 예.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정언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끼리 뭐 사흘밤 사흘낮을 토론하더라도 끝이 없는 것이 예. 사실은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정인으로 채택됐는데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대로 정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것인지는 예.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은 재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대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2차 대국민 담화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조금 전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리는 도중에 제가 자막에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바른정당이고 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임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제 공통점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와서 등을 돌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지금 이재용 재판에서도 그랬고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모르고 최순실이 전적으로 다 했고 본인은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는 어떤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재용 재판 그대로 가서 저게 지금 증거로 채택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공동전범이다 최순실이 받은 모든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로 지금 인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는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워서 최순실이 혼자서 했다고 하는 말을 증언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순실이 만약 저기에 서서 본인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뭐 질문을 하거나 신문을 네. 할 경우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죠. 또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도 있어서 저게 과연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아예 증언대에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언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부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증인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또 반대 신문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태민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검찰이 질문이 가능한 부분이 돼버려요. 네. 오히려 최순실을 이렇게 탄핵하려고 증언대 세우다가 더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증인으로 서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최순실 씨는 피고인 신문을 그렇죠. 받아야 하잖아요. 피고인 신문을 네. 하는 도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이 되지가 않고요. 네. 다만 증언 선서라고 증인 자격에서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 차이가 있는 최순실 씨가 피고인 신문을 받을 때 유영하 변호사는 질문을 할 수 없나요? 피고인 신문할 때는 네. 이제 검찰이 하고 반대 신문으로 변호인하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 재판부에서만 할 수 있지. 근데 네. 요청한다면 해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뭐 굳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박상희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쨌든 40년 직이고 지금까지 한 재판 벌써 70번이나 받는 동안 큰 두 사람의 갈등 없이 지금 재판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다음 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칼을 꺼내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두 사람의 심리 변화는 어떨 걸로 보세요? 글쎄요,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추측이죠.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최순실이 여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예. 거에는 굉장히 조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인 예.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도 이제 영상을 봤지만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내 곁을 와준 사람이어서 내가 담장을 낮췄다. 그겠죠? 그러나 이 담장을 낮추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일을 뒤에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고 사실은 주범은 최순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나는 그녀와는 틀리고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것 같고 최순실은 여기 나와서 과연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죄는 없다라는 것으로 갈지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 쪽에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털어놓을지는 모르지만 금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인석에 설지도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두 사람의 재판이 점점 끝으로 치달으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친박 의원들의 이제 탈당 문제, 출당 논의도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과 좀 의논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네. 도무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니 이제 우리 친박 아니야. 이제 면회도 오지 말라고 하고 사실 문전박대 수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친박이고 출당 조치를 당해야 되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나 봐요. 한국사회. 예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이란 계보는 없다. 나는 스스로 어떤 계보를 만든 적이 없고 본인들이 친박이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해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친박이란 계보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이제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 어떤 형태든 혁신을 좀 하고 혁신을 해서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바른정당하고 합치고 싶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막고 싶다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내 대다수 의원들의 이제 바람인데 그러려면 뭔가 이제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혁신안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출당시키는 문제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출당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출당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신안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지방선거는 임박해 오고 보수가 합쳐야 된다는 국민적 압박이 큰데,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 충성을 해야 하는데 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든지 출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충성의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모여서 상의도 하고 큰일 났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만나주질 않으니까 네. 답답한 노릇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본인이 삼성동 자택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났을 때도 가서 응원하고 집에 저렇게 와서 윤상현이라고 어쨌든 저렇게 웃으면서 마주했었잖아요. 근데 왜 옥중에 들어가서는 저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몰린 하나의 위기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는 뭐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산이었고 좁게는 보수의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5년 단임제 대부분 마지막 분이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모습을 보여준 지도자는 아마 전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출당 문제도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두 상김시대의 정치인도 그 당은 사실 자기 개인 사당이라 할 정도로 개인이 만든 당이었는데 정권 후기에 어려웠을 때 스스로가 탈당을 해서 당의 부담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정치적 관행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의 정치적 문법과 전혀 무관하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심지어 좌파 국회의원들의 면담마저 거절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한때 정말 본인을 믿고 따랐고 또 본인 스스로는 한국당이 내 당이라고 생각하는 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부분이 지금 계속 한국당의 혁신이 늦어지고 보수가 계속 지리멸멸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를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의 친박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멘붕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치소에 면회를 가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와 윤 전 행정관 이렇게 2명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본인이 수의를 입고 이렇게 수감대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사실 정치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심적인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몰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글쎄요, 뭐 회피하고 약간 일종의 뭐 제가 병적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대인기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정도로 청와대 수석들도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사실은 추측이 가능하죠.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내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귀를 막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측근인 사람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떤 형태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그리고 꼭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꼭 필요한 한두 사람만 들어와서 대면을 하는 그런 방식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지금 초라하고 약한에 지금 이제 수혜를 입는 상태라면 그 증상은 더 확장되지 더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긴요. 뭐 지금 저희가 매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재판 출석 모습을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저렇게 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지 단 한 번도 수의 입은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아마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택이 있으면 절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복을 입지 않고 일상복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수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충격이고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도 이제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수의복을 입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래도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거기서는 정말 심적으로 무너져서 어떤 인간의 그 약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수의복을 입는다는 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괴로운 선택이 될 겁니다. 저게 굉장히 예외적인 게 통상 이제 뭐 정권 실세들이 감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치소든 있을 때 거꾸로입니다. 앉아서 면회를 저 친구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를 그래 잘하더니만 면회 한 번도 안 와.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보통 그렇죠. 야, 뭐 최준봉 교수 면회 한 번도 안 왔다. 뭐 이러면 괘씸죄다. 나가서 보자. 나가서 보자. 이게 통상적인 수위 모습 괜찮습니다. 뭐 보여주더라도
그 안에 수위 있고 있지 그러면 양복 입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정치 지도자들이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 갔을 때는 사실은 그 혼자 사색할 시간보다 면회를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예. 네. 그 혼자 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위로도 없고 왜 정치인은 결국 사람 만나면서 힘을 그렇죠. 얻는 예,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뭐 미묘한 심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저 모습이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친박입니다 하고 정치했던 사람들조차도 당황할 네. 정도로 네.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그 우리 현대사에 여러 지도자가 있었지만 가장 특이한 한 장면을 좀 보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조윤선 전 장관인데 지금 검찰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렀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요. 네, 계속 지금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물론 뭐 풀려났습니다만 그게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심으로 가서 항소를 하고 해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나오면서 마지막 구치소에 풀려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 잠깐 한번 그럴까요? 들어본 다음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검찰이 항소할 것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추가 수사는 예상을 했을까요? 추가 수사도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청와대에서 새로운 문건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문건을 가지고 지금 추가 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해서 기소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석 비서관에 만약 조윤선 전 장관이 참석했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미 논의된 내용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무죄라고 하면 열심히 나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든지 거기에 관여된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수사를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권력에 대한 저는 뭐 본인의 물론 방어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비난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검찰이 부르는데 안 나가는 것도 돼요? 안 되죠. 아니 뭐 임의동의 형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 그러면 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가 예. 없는 상황이고요. 부서가 중요합니다. 특수사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특수 1부부터 4부까지가 있는데 옛날에 중수부에서 하던 일들을 특수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 2, 3부는 지금 계속 대기업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4부는 국정농단만 전담으로 하는 지금 부서예요. 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 쉽게 말하면 윤석열 지검장의 칼날로 보면 되거든요. 이 특수 4부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딴 데 배당한 게 아니고 특수 4부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북 관련된 제재가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일단 그거와는 별개로 대북 인도 지원은 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최종 지원 여부는 21일 정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론의 추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물론 저 돈이 김정은에 들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저 돈이 들어가서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개발에 쓰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도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